당 전반에 들뜬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럼 밸런스 게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이준석을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붙으려는 하이에나. 윤석열 후보와 멀어지려는 홍준표 의원. 뒤에 3번에 그거 없어요? 왠지 밸런스 게임은 두 가지. 그분 있을 것 같은데. 자, 하나, 둘, 셋. 하이에나. 하이에나 라이온킹 보셨어요? 네. 예. 라이온킹 보면 하이에나랑 어울리면 사자가 흑화하고 예. 그리고 이 미어캣이나 멧돼지랑 어울리면 사자가 밝아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그 하이에나들이 어른거리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특정인이에요, 있는 게 특정인? 아니죠. 특정인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네. 이번 선거에서 사실 후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을 하는 네. 결국에는 자신의 사리사욕을 노리고 후보에게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통칭해서는 하이에나라고 하는 거고 네. 파리 때는 좀 더 과격한 표현이죠. 그건 제가 한 말 아닙니다. 네네. 잘 알고 아니,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린다는데 여기 캠프에서 어떤 사리사욕을 채웁니까? 예를 들어 지방선거가 또 다가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장을 나가기 위해 가지고 본인의 자리를 잡는다든지 뭐 아니면 그런 목적으로 조직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뭐 특별히 이렇게 관측되는 건 없고. 대충 보입니다. 대충 보입니까?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대선 레이스의 위험 요소가 될 만한 것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첫 번째 그 위험 요소가 준표형. 준표요. 홍준표 의원도 그렇고 경선에 참여했던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는 선대위 합류하는 거에 좀 선 긋고 있지 않습니까? 좀 아직까지는 요원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어떤 일부 조사에서는 양자 대결에서 과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후보 측에서 이 전통적 지지층은 다 규합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당내에서 어쨌든 홍준표 전 대표나 아니면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그리고 또 원희룡 지사에 대해 가지고 상당한 지지세가 합산하면 있었던 만큼 그분들과의 융화가 사실 지금 거론되는 당 밖의 인물들과의 융화보다는 덩어리가 더 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정권을 잡아오면은 국민의힘 정권이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고 네. 그랬다고 했을 때 오히려 윤 후보 본인이 당 외부 출신이기 때문에 당 내부 출신의 인사들과의 그 융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래서는 후보도 그 점을 잘 알고 있고 네. 그래서 본인이 밝힌 것처럼 홍준표 대표에게도 계속 전화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네.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아직 선거 끝난 지 열흘 15일 남짓 지났기 때문에 마음을 추스리는 기간이지만은 당연히 일정한 시점에는 합류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적극적인 윤석열 후보 측에서 액션을 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번에도 보니까 뭐 예의를 갖출 만큼 다 갖췄다 뭐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은 홍준표 의원도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요. 저는 당연히 후보 입장에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당 밖 출신이기 때문에 당 안과의 융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것은 당 대표인 저와 마찬가지로 당내 경선에서 경쟁했던 사람들과의 융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습니까? 시간이 좀 더 필요할 뿐이다. 근데 어렵긴 어렵고. 뭐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더니. 아니 근데 홍준표 의원이 그런 말도 했어요. 2027년 대선도 검토해 보겠다. 관련해서 뭐 요즘 청년의 꿈 그 플랫폼도 운영하고 계시고 요 관련해서는 이야기 안 나눠보셨어요? 뭐 갔더니 뭐 조회수가 1000만이 넘었다더라부터 예. 시작해서 이렇게 자랑하시는 멘트를 매긴 많이 하셨고. 예. 그런데 뭐 홍 대표도 그러니까 본인의 정치 여정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차기 대선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다 하시겠지만은 네네. 그 고민이 끝날 때가 이제 활동을 재개하실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생각하시라고 오히려 시간을 좀 드리는 게 맞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폭탄 한번 좀 살펴보죠. 두 번째 시한 폭탄. 선대위 구성. 지금 가장 현안이죠. 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쉽지 않아. 좀 뭐 해결이 되나 싶었는데 쉽지 않아. 근데 왜 이렇게 합의가 어려운 겁니까? 쉽지 근데? 않아. 그 사람이요. 네. 저도 이제 당 대표를 하기 전에 최고위원을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최고위원회가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 제가 당 대표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후보 입장에서는 선대위를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본인이 검찰 공무원으로 있다가 한 번에 이번에 대통령 후보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보통 당내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에서 그래도 5년, 10년 이상 활동했던 분들은 지난 대선에 선대위에 참여했다든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대위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네. 이렇게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는구나. 이런 것에 대한 감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후보가 아무래도 정치도 처음이지만은 선대위는 들어가 보지도 구성해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아마 이 컨셉에 대해서 주변에서 많은 조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후보가 어떤 다른 사안과는 달리 조금 이제 주도권을 행사한 데 있어가지고 본인의 확신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화합형 선대위라는 것이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절대자로서 본인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이 화합형 선대위를 했던 좀 유일한 사례라고 한다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선대위. 예. 그때 보면은 뭐 호남과의 화합, 국민 대통합이라는 걸 추구하면서 뭐 김경재 전 의원, 당시 동교동계도 많이 들어왔고. 그렇죠. 한광욱 전 비서실장 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참여하면서 이런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했었는데 이게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정당 내 절대 권위자가 했을 때 잘 되는 경우도 있고 네. 아니면 나중에 가서 이분들의 발언이라는 걸 제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후보가 뭐 생각이 있겠지만은 이 화합형 선대위라는 거는 좀 난이도 높은 네, 그런 선대위입니다. 야, 그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뭐 언론에 나온 걸로 봤을 때는 갈등의 핵심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확장형, 네. 화합형 요걸 이제 추구하는 것 같고 김정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무형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론되는 이름이 김한길. 김한길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은 아주 거부감을 난색을 표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반드시 데려와야 되는 인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뭐 제 생각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후보는 네.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당 외 인사로서 네. 당내 인사와 차별할 수 있는 지점이 지금까지 당이 소구력을 가지지 못했던 어떤 지지층을 데려오는 것에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보 본인도 지금까지 뭐 지난번에 약간 그 전두환 발언 때문에 고생을 하긴 했지만은 호남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우리 후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연고를 더 확장시키려는 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민주당 계열 인사들에 대한 확장성을 좀 가져가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전략상으로 나쁜 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지만 진짜 이분들이 왔을 때 메시지를 후보가 다 조정할 정도의 그런 어떤 정치적 역량을 나중에 보여줘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보니까 오늘 이제 KBS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 측 관계자가 김병준, 김한길 합류는 상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계속해서 고집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김종인 위원장이 못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큰일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당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제 앞에 비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네. 김종인 위원장과 저의 차이는 뭐였냐면요. 김종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을 자기가 다 선임했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비대위원장이 한마디 하면 비대위원들이 반대 의견이 없이 다 따라요. 일사불란하게. 그분이 뭐 특별한 정치력이 더 좋아서이기보다는 본인이 선임한 비대위원이 말 안 들으면 안 되죠. 네. 인사권이 있었으니까. 저는 당대표지만은 최고위원은 선거로 선출된 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의견 냈을 때 그분들의 생각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위를 운영하는 것이 비대위를 운영하는 것보다 몇 배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네. 전 선대위도 마찬가지인 게 김종인 위원장도 정치에서 상당히 권위가 있는 다선 의원에다가 거기다 뭐 당 대표도 여러 번 지내시고 하셨지만은 지금 시점에서 그 모시겠다고 하는 김한길 대표나 네.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도 당의 대표를 지내고 이런 상당히 권위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 목소리가 결코 작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상상하십니다. 제가 김재원 최고랑 같이 일하는 모습을 예,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선대위에 김재원 최고나 조수진 최고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아마 김종인 위원장은 받아들이고 계실 거다. 아 대표님 아주 쿨하십니다. 그런 얘기를 뭐 아무렇지도 않게 하시네요. 저랑 김재원 최고 얼마나 잘합니까 같이. 아니, 웃지 마요. 왜. 자,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못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변수예요, 상수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는 우리 후보와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배제된 형태의 선대위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김종인 위원장님이 지금 난색을 표하는 인물에 대해서 상수라고 해버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네. 뭐 2배수, 3배수로 다른 분들도 고려하고 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 거취 압박 또는 좀 이렇게 자극을 할 수 있는 언사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후보와 조율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이런 거지, 이런 거.
하이에나. 이런 거. 후보는 제가 말해본 결과 항상 느끼는데 김종인 위원장을 항상 상수로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이지. 윤 후보 측 관계자 얘기도 뭐 하이에나.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 대표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자 보세요. 네. 윤석열 후보와 대표님이 이제 만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러 갑니다. 저는 가만 안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나 뭐 무시하는 거예요? 이준석 패싱하고 김종인과 직거래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건 말까지 아니죠. 나왔어요. 대표님 이거 그래가지고 아니잖아요. 성공적이지 못한 걸로 보이거든요. 만약 후보의 생각이 진짜 그런 뭐 진짜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랑 먼저 만나서 소위 딜을 하려고 했다면은 그다지 성공적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후보가 당연히 순서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어느 정도 합의를 한 다음에 네. 저랑 상의를 하려고 했겠지만 어제는 그렇게 만나서 상의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도량이 넓어진 거예요? 아니 뭐 저야 관대하죠. 저야 상임선대위원장 확정인데 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은데 그 사무총장 얘기. 네. 이거 기분 예. 나빠. 이거 기분 나빠. 한교 사무총장이 이제 그 거취를 맡기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혔을 때도 좀 이게 불편한 기색이었잖아요. 근데 대표님이 임명한 사람인데. 권선동 의원 사무총장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이건 기분 나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무총장을 교체할 수도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그거를 하려 그러면은 당무 우선권이라는 게 저희가 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는 당원 당규에 안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인 건 안 나와 있죠. 예. 왜냐하면 당무에 대해서 우선권을 가진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본인이 후보가 하고 싶은 것을 대표에게 미리 상의해가지고 연락해서 대표가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른 경로를 택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사무총장 교체권에 있어가지고는 저한테 후보가 어떤 직접적인 의사 전달하기 전에 예. 물 밑에 하이에나. 하이에나. 먼저 한기호 사무총장한테 가가지고 아빠 그랬잖아요. 당신이 좀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는 네.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저는 보고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당무 우선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엄중한 권한이기 때문에 네. 그만큼 엄중하게 사용돼야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당무 우선권의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확정적인 거는 뭐 명시가 안 돼 있고 선거에 관련된 사무라고 돼 있거든요. 네. 저는 뭐 그런 해석을 가지고 후보랑 다툴 생각은 없지만은 적어도 후보가 당을 존중하는 모습은 보여야 된다 네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후보도 그래가지고 저한테 나중에 한기호 총장을 일시적으로 좀 물리고 네. 권성동 의원이 했으면 좋겠다는 혹시 얘기. 그 짜장면 회동에서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짜장면 회동은 사실상 좀 약간 그 교란인 게 예. 그거는 지난 주말에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네. 그래서.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후보한테 그거 내용 갖고 제가 뭐 반대할 생각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요즘 무슨 뭐 수행하십니까? 아니 너무 편해서 그렇습니까? 나만 상임선대위원장 확정. 자, 빨리 다음 갈게요. 폭탄을 세 한번 번째 가보겠습니다. 폭탄 갈게요. 세 번째 폭탄. 거의 오. 종교인이 됐어요. 자, 세 번째 폭탄. 자, 부인 장모 의혹, 일명 이제 본부장 의혹입니다. 네, 윤석열 후보 관련. 김건희 씨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관계자들이 차례를 구속이 되면서 이제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 뭐 제갈량이시니까 이거에 대한 비책 내놓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단 주머니는 네. 형사 사건은 적용이 안 됩니다. 제가 무슨 뭐 변호사도 아니고 형사 사건을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갈까요? 네? 네, 요거는 뭐 방법이 없지 뭐. 아니 후보가 워낙 법률가이기 때문에 후보가 그 장모에 대해 가지고 실제 수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장모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그런 처분들이 있었을 때도 당연히 그건 법이 정한 처분을 따르겠다는 식으로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부인에 대해서도 아마 후보가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수사는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그러면요. 그리고 후보는 우선 그 장모 건 때도 그랬지만은 부인 건 같은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건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법률가로서.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변할 게 없다고 봅니다. 지난주에 송영길 대표가 우리 방송에 나왔는데 우리 대표님에게 영상 편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그래요? 그거 잠깐 좀 같이 보실까요? 저하고 이준석 대표님이 너무 자주 텔레비에 나와서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윤석열 후보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토론하자고 제안을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님이 계속 나오면 또 내가 안 나올 수가 없으니 그만 나오시고 윤석열 후보님 나오셔서 이재명 후보와 토론해 주세요라고 부탁 바랍니다. 근데 어떤 답 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론하면 유리할 거라고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받고 있는 의혹들 중에서 특히 화천대유 같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법률적으로도 윤석열 후보가 받는 의혹들에 비해서 단순하다는 것은 국민들의 의혹의 실체를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주제이기 때문에 아마 둘이 붙으면은 윤 후보가 유리할걸요? 그러니까 근자감은 버리시고 네. 저랑 상대하시죠. 계속 나오겠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Stay